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런 물건이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돈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금천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24층 중에 17층이고 91년도 사용승인이므로 로얄층 수이긴 하지만 수리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입자가 있습니다. 전입자 김씨가 있는데요. 김씨의 전입일자는 2010년 8월 11일입니다. 2010년 8월 11일인데 등기부를 보시면 등기부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으로 2014년 5월입니다. 전입자보다 근저당이 늦죠. 그러므로 전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됩니다.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최선의 설정자는 2014년 5월 22일 근저당으로 되어 있고요. 전입자는 2010년 8월 11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미상으로 되어 있죠.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 미상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므로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면 보증금, 미장이 이 금액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되는데 한번 앞뒤 정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매각물건 명세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현황조사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다 봐야 됩니다. 일단 먼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보시면요. 여기 사목말소니까 제외하고요. 김씨 2명이 진입되어 있는데 2010년 8월 11일, 2010년 9월 10일입니다. 한 명의 김씨는 소유자이고 한 명의 김씨는 방금 보여드린 이 전입자입니다. 2010년 8월 11일은 전입자이고 그냥 전입자, 누군지 신고 안 되는 전입자이고요. 나머지 김씨는 소유자입니다. 그럼 현황조사 한번 살펴보면 현황조사서는 조사일시가 2019년 9월 6일입니다. 이 조사일시 당시에 이런 조사가 되어 있다는 것도 날짜를 봐놔야 됩니다. 현재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소유자의 본인, 소유자의 가족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현황 조사를 했을 때요. 소유자 가족 외 김씨는, 전입자 김씨는 외국 출장을 다니고 김씨와의 임대차 부분은 배우자가 알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배우자와 어떤 상관이 있겠구나.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이든 가족이든 어떤 사람이구나. 일단은 같은 세대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에 있다면 당연히 아까 전입세 열람내역이 여기에 같은 세대로 나왔어야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세대가 다릅니다. 세대가 다른 상황이므로 이 내용만 봐서는 아는 사람, 친척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이제 소유자 이름과 이 전입자 이름과 가운데까지 같거든요. 가운데까지 같으면 거의 동생이나 그러지 않을까. 동생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추측일 뿐입니다. 추측은 추측일 뿐, 실제의 임대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물건을 보시면,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근저당이 2억 1600이고 두 번째 근저당이 1억 8200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개인 근저당이니까 일단 제외하고 1, 2순위 근저당만 합쳐도 4억 원이 되는 금액으로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거의 대출을 다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먼저 이 마지막 권리자는 현재 대부업체인데 이 대부업체만 보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등기부를 열어봐서 처음에 근저당이 어떻게 잡혔는지를 봐야 됩니다. 보시면 제일 처음에 2014년도 근저당일 당시에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확정채권 대위 변제로 인해서 대부업체에게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업체는 대출이 잘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되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처럼 큰 곳에서는 대출을 일으킬 때 당연히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지 당연히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전입자가 있다면 이런 대출이 일어나기는 아무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쉽지가 않겠죠. 또 두 번째, 여기에서 여기 지금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이 12번 근저당도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저런 정황을 합친다면 당연히 전입자는 진정한 임차인은 아닐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이겁니다. 추측인 것과 입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 전입자가 만약에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입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 채권자들 은행한테 가서 은행한테 무상고 적인서를 냈을 수도 있고 또는 기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가족이라면 서류를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위조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가족끼리 그러겠냐마는 그것까지 일단 제외하고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만약에
거래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 있어서 뭐 거래 내역 5천만 원 또는 뭐 1억이라는 거래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맞아, 이거 맞기 때문에 이거 보증금 줘, 인수상이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확률은 낮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진정한 임차인이 맞는지 아닌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진정한 임차인이 맞다면 인수해야 되고, 인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면 인수를 해야 되지 않아야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진정한 임차인은 아니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입니다. 자, 낙찰 받고 나서 진정한 임차인 아니죠, 아니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낙찰 받고 나서 이 물건을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전입자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들만 가지고 은행에 제출한다면 은행에서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니까 대출해주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이 김씨 전입을 빼주세요 라고 할까요? 당연히 빼주세요라고 하겠죠. 믿질 않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중에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하도 요즘 문제들이 많이 터지니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전입을 빼달라고 합니다. 전입 빼주면 대출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낙찰을 받고 났더니 잔금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된다.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대출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여기 근저당권자는 당연히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근데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대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대출을 좀 아무래도 좀 일으키기 힘들고요. 이런 대출이 힘든 상황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물건에 비해서 입찰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해결할 능력이 되신다면, 즉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든지 서류를 마련해서 제출해서 대출을 받든지, 또는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 전입자를 말소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다시 대출을 일으킬 자신이 있든지, 뭐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이런 물건을 덤비면 상당한 수익이 되지 않을까. 자, 이 물건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지금 감정평가 금액은 4억 7천만 원인데요. 시세를 한번 봐봤더니 이 물건은 시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지금 전용 면적이 공급 면적이 106제곱미터이거든요. 그래서 봐보면 시세가 현재 지금 6억 5천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억 5천 시대이므로 이 물건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예요? 4억 7천이므로 6억 5천, 거의 뭐 1억 8천에 가까운 굉장한 수익이 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되고 있죠,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이 전입자로 인해서 이 물건 입찰자가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가장임차인 물건이라고, 이런 물건보다 가장임차인 물건만 바라보고 이런 물건만 찾아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 가장임차인 물건을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죠. 투자자이므로 아무래도 실거주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만큼이 아닐 테니 당연히 입찰 금액이 당연히 실거주 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 전입자로 인해서 실거주가 좀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실거주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건을 실거주로 들어오기에는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으면 굉장한 좋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물건 몇 명이나 입찰했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다른 물건보다는 입찰자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